화학연 연협동조합이라고 이제 가칭으로 일단은 이름은 정해놨습니다. 우선 이 화학산업이라는 게 어떤 건가, 특히 저희들이 하는 화학산업은 이제 주로 정밀화학산업이 될 텐데, 이 정밀화학산업과 화학산업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학산업 하면은 대체로 이 석유화학산업과 석탄화학산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석유화학 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강국이죠. 그래서 이 석유화학으로부터 화학에 관련되는 모든 기초화학 원료, 중간 원료들이 생산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에틸렌, 프로필렌부터 시작해서 온갖 석유화학의 원료, 그 벤젠, 톨루엔, 크실렌 하는 이제 BTX부터 해서 뭐 온갖 종류의 기초 원료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다 생산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석유화학 산업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밀화학 산업은 뭐냐? 이 기초화학 원료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서 염료나 안료를 만들고 또 도료나 잉크, 계면활성제, 접착제, 첨가제 이런 다양한 화학 산업,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다음 산업, 예를 들어 섬유산업, 도료,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또는 식품, 뭐 건설, 토목 이런 데다가 중간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을 정밀화학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료나 안료는 섬유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들이죠. 섬유에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염색하기 위해서는 염료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 염료의 원료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도료, 잉크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원료를 받아서 만들어서 자동차 도장, 선박용 페인트, 전자제품, 건축용 페인트의 모든 도료를 다 여기서 제공을 하죠. 계면활성제 역시 섬유에 염료가 들어가서 물감을 들이려면은 이 섬유에 염료가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야지만이 섬유에 곱게 염색이 되고, 식품도 마찬가지. 식품에 그 어떤 제품 같은 것들은 이제 좀 꼴찍하게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이제 우유를 결화시켜서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이럴 때도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지 그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이제 결화가 되는 거고, 종이도 종이에 그 잉크가 들어가서 인쇄가 되려면은 거기에 또 계면활성제가 또 들어가야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설, 토목 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하는데 아스팔트를 깔죠. 아스팔트가 원료가 되는 그 콜타르는 그 돌하고 잘 안 섞여요. 자갈하고. 근데 아스팔트는 그 콜타르에다가 자갈을 집어넣어서 잘 개갖고서 이제 도로를 포장하게 되는데, 이 아스팔트에 콜타르가 그 자갈하고 잘 섞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이 아스팔트 분산제라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줘야지 그게 자갈하고 콜타르가 잘 섞여서 접착이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접착제 뭐 잘 아시겠죠? 접착제야 뭐 흔히 많이 쓰는 접착제니까. 자동차에 요새는 그 접착제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신차 냄새라는 게 새 차 문 열면 냄새나는 게 다 접착제 냄새입니다. 그래서 접착제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전자, 금속, 건축에도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첨가제, 자동차나 기계는 그야말로 기계 덩어리예요. 자동차는 기계로 조립된 이제 자동차이지만, 그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오일이 있어야 굴러가죠. 연료가 있어야 되고 기름, 오일이 있어야지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이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런 연료나 오일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또 첨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 첨가제, 오일 첨가제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도 돌리고 기계도 돌리고, 또 플라스틱에도 색깔을 낸다든지 플라스틱을 뭐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가공하기 쉽게 만드는 데는 또 첨가제가 들어가야지 플라스틱 가공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첨가제들이 또 사용되고 있고, 의약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뭐 모든 약은 다 정밀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의약 원료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는 여기다가 여러 가지 배합을 해서 이제 제약을 하게 되는 거죠. 화장품 당연히 화학 제품이죠. 향료, 그다음에 전자정보화합물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대일 수출 금지해갖고서 나왔던 뭐 불화수소라든지 불화폴리이미드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게 다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작동을 못하고 꼼짝 말하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런 정보 화학 물질이 이제 취약하다는 걸 알고 한번 이제 뭐 우리나라를 훔줄 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훔줄라고 말았지만 어떤 이런 모든 이런 제품들이 다 실제로 최종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거의 잘 모르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다 최종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정밀화학 제품들은 거의 잘 모르고 실생활에서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밀화학 산업 제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밀화학 산업의 특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석유화학 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서 자동차, 가전, 반도체, 전자, 섬유, 기계, 의료 등 국가기관 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이 바로 정밀화학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특징이 소량의 다품종 생산입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품질 고급화, 신제품 개발에 이러한 정밀화학 산업 제품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기술제약적 산업이고 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 면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국내 산업, 정밀화학 산업의 위상이 화학 산업과 정밀화학 산업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2018년부터 19년까지 생산액, 업체, 부가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생산액은 거의 화학 산업에 대비해서 정밀화학 산업이 약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4조 원인데 53조 원, 이 정도에서 대비 24%인데 업체 수도 화학산업 전체에 약 9,800개, 만 개가 채 안 되는데 한 2,000개 정도가 정밀화학 산업 업체들입니다. 이것도 한 20%밖에 차지 않았는데 부가가치를 볼 것 같으면은 80조 원, 화학산업이 80조 원의 부가가치가 있는데 반해서 정밀화학은 약 29조, 30조 가까운. 그래서 비중을 보면은 약 30%가 넘는 그러한 부가가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정밀화학 산업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국내 정밀화학 제품의 생산 현황은 일단은 의약이 제일 큽니다. 177조 2천억, 17조 7,200억. 그 다음에 화장품이 11조 3천억, 도료가 4조 4천억, 염안료, 첨가제 순서로 이제 2조부터 1조 6천 해서 전자제품과 전자정보 화합물들은 3,900만 원, 3,900억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2016년 수입은 약간 줄어들면서 뭐 수출도 마찬가지 줄긴 했지만은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저희가 옛날에 그 화학연구원에서 뭐 이제 제품 개발할 때 보면은 이 차이가 엄청 벌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학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많은 부분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죠. 주로 일본, 독일, 미국 이런 쪽에서 정밀화학 제품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에서 주로 잉크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제 고성능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산업이 굉장히 뜨는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공장 전경이고 공장 시설 내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참여 기관으로는
NH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울산에 있는 석유화공단 안에 있는 회사로 96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2019년도 기준으로 약 440억 원, 그 중에 70%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고, 현재 72명이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연구원이 9명이 있습니다. 주 생산품은 폴리알킬렌 그리콜, 일명 이제 PAG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국 북경에 해외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R&D로 보면은 이제 9명이 연구원이 석사가 3명, 학사 5명이고, 부설 연구소로 울산 공장 내에 연구소가 있고, 또 울산 TP 안에 또 연구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행했던 프로젝트는 이게 제가 같이 개발했던 프로젝트인데, 양말단 알키라 PAG 냉동기유 개발.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그 산자부에서 하는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과제가 끝난 사업으로 신기술 인증을 이제 받은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응기가 7기가 있고 저장 탱커 31개, 그다음에 PAG 생산 능력이 약 연간 4만 톤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울산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부설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성하이언테크라는 업체인데 1999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로 있는 이풍만 사장은 저희 화학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이 유성하이언테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굉장히 잘 키우는 회사죠. 금산 추구면에 있는 주소가 이제 추구에 있고요. 공장이 1공장, 2공장, 본사, 연구소 이렇게 해서 추구에 지금 큰 에어리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현재 2020년 현재 207억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주로 생산되는 제품이 산업용 계면활성제, 플라스틱용 기능성 첨가제, 전자소재용 프로세스 개발,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금호석유화학의 여러 가지 공동으로 기술 개발해서 금호석유화학의 여러 가지 플라스틱 첨가제들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실력이 짱짱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반응 설계를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1공장의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공장 내부가 되겠고, 옆에 사진은 이제 기업 부설 유아연구소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인증 또는 수상한 현황들 이렇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또 네 번째 참여기관으로는 이맥솔루션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임대세 사장이라는 사장이 이제 지금 창업을 했고요. 본사하고 공장은 순천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정읍에 또 제2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공장이 있고, 대전 공장 안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9년 12월 현재 1,300억 원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주로 만드는 제품이 바이오 디젤, 그리세린, 또 연료유 첨가제, 코팅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97명이 있습니다. 이 회사 주 생산품 중에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바이오 디젤은 여기 있다시피 식물유, 즉 뭐 대두유나 뭐 파업류, 뭐 이런 폐식용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알코올하고 반응시키면은 경유 대체하는 연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바이오 디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식물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형 또는 탄소 중립형 이런 친환경 연료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 연료의 3.5%가 배합이 돼서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유차 타고 다니시면은 그 안에 3.5%치만큼은 바이오 디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첨가제로는 선박 연료용 중유 첨가제, 조연제나 스케일 방지제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경유 첨가제로는 윤활 향상제, 청정 분산제 여러 가지 이제
연료 첨가제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휘발유 첨가제로 엔진 청정제를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건 공장인데 여수 공장이나 요 밑에 정읍 공장, 여기 이제 연구소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기업 참여 기업관들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이 유용성 계면활성제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유용성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계면활성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정용 세제, 뭐 비누라든지 세탁할 때 쓰는 세제가 다 계면활성제인데 그런 것들은 수성 계면활성제입니다. 물에 녹는 계면활성제죠. 가정용 세제, 뭐 식기세척기 뭐 들어가는 세제 다 수용성 세제라고 계면활성제 보시면 됩니다. 산업용으로는 수용성 계면활성제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은 주로 유용성 계면활성제, 유용성이라는 게 오일에 녹는 오일 솔루블한 계면활성제를 유용성 계면활성제라 얘기하는데 이 분자 구조에서 보다시피 한쪽은 이제 검게 표시한 요쪽은 이제 폴란 그룹들이고 길게 이렇게 체인처럼 되어 있는 거는 오일에 솔루블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한쪽에다가는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길다란 체인을 붙여서 오일에 잘 녹게 만들고 한쪽 말단 끝은 질소 화합물로 치환을 시켜서 어떠한 그 폴라한 화합물들, 극성을 가진, 그러니까 뭐 기름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섞고 싶은 어떠한 화합물들, 일단은 화합물질들은 대개다가 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료가 됐든 잉크가 됐든 뭐 모든 거는 다 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오일에 녹여주기 위해서 한쪽은 극성을 가진 놈을 잘 녹여줄 수 있는 놈과 또 그거를 오일에 녹여줄 수 있는 놈과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유용성 계면활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자 구조들이 나와 있는데 말단에 동글뱅이 빨갛게 표시한 것들이 다 질소죠. 이런 질소 화합물들이 다 말단이라든지 중간단에 다 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소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것들이 어떠한 다른 물질들을 붙잡아서 오일에 잘 녹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민 그룹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인데 이런 거가 이제 유용성 계면활성제의 가장 핵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유용성 계면활성제라는 게 뭐냐면은 오일에 제3의 물질이 잘 배합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이제 유용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료 원료에 안료가 잘 배합되도록 사용되는 페인트 분산제, 이것도 유용성 계면활성제죠. 인쇄 잉크에 안료가 잘 섞이도록 첨가해주는 잉크 분산제, 이것도 유용성 계면활성제입니다. 또 도로 포장용 아스콘에 아스팔트와 자갈이 잘 섞이도록 해주는 아스팔트 분산제, 또 자동차 엔진 내부에 연소 부생물들의 부착을 막아주는 연료 첨가제, 또 타이어 고무에 각종 고무 첨가제가 잘 배합되도록 사용하는 고무용 분산제, 플라스틱에 안료가 잘 배합되도록 첨가하는 플라스틱 안료용 분산제, 이런 첨가제들이 다 들어가서 최종 제품에 그것들이 그만한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다 이런 첨가제들이 지금 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제 원료는 제파민이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옆에 있는 이런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파민이라는 것은 미국의 헌츠만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폴리에테르 아민의 상품명이 이 제파민이라는 건데 그 폴리에테르의 분자량 또는 구조에 따라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자량과 그 PO2O의 몰비에 따른 다양한 제품들이 상품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품에는 여기 있는 제품인데 뭐 M1000을 써야 된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M2070을 쓴다.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어느 것이 제일 잘 맞는지를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화학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최종 제품으로 팔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구성한 이 조합에는 이런 제파민 스타일의 그런 폴리에테르아민을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이맥솔루션 회사에서 한 5년 전에 저희랑 같이 그 폴리알킬렌 그리콜이라는 원료 물질에다가 저희 화학연구원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던 그 암모니아 가스를 이용한 아미노 기술을 이 사람들이 이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1급 폴리알키에테르아민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연료용 분산제의 원료로 해서 최종 제품으로 휘발유용 청정 분산제라는 여기 나온 이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맥세이버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제 보시다시피 폴리알킬렌 그리콜에다가 암모니아 가스하고 220도에서 촉매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말단에 NH2라는 아민기가 붙게 됩니다. 요 자체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구조가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케미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청정 분산제를 만들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때 만든 공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미노 공정 100kg 규모, 한 번에 100kg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미노 공정을 상용화했고 이 공장을 돌려서 신규의 가솔린 청정제를 이제 제품화했다는 얘기가 되고 미국의 애프톤사라는 이제 전 세계의 제품을 팔고 있는 미국 애프톤사라는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동등 내지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제조 설비를 갖춘 그런 이제 파일럿 설비입니다. 그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생산 공장 그림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생산 공장에서 연구원들이 이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설비 운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한국 석유관리원에 이제 제품을 제출해서 공인시험 성적서를 이제 받은 그런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합을 구성했을 때에 어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건가를 한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먼저 가운데 있는 이맥솔루션이라는 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민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양 TIC는 잉크형 분산제를 지금 개발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고 또 NH케미칼은 그 아민을 만드는 데 원료인 PAG, 폴리알킬렌 그리콜을 만드는 원료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H케미칼과 이맥솔루션과 신양 TIC가 원료에서 중간 제품, 최종 제품을 만드는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서로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끼리 서로 모여서 같이 일을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는 이런 만드는 제품에 대한 수요 업체라든지 원료 공급업체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을 거고 또 유성아연테크는 여기서 만드는 아민을 이용해서 아마이드라는 플라스틱계 첨가제 플라스틱 분산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도 있고 설비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도 지금 유성아연테크도 이 아미들을 아민이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해다가 제품을 최종 제품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맥솔루션에서 이 유성아연테크가 사용하는 이제 아미드의 원료인 아민을 만들어 주면은 아민에다가 이제 아마이드 만드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아미드계 파식형 분산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학연의 조합원들이 이맥솔루션이라는 회사에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업연의 조합원들이 신양 TIC라든지 이맥솔루션이나 이런 데 또 자문을 해서 서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 연구원들이 또 도와주고 또 업체들끼리 서로 이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제품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그 기술조합에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저희들이 이 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조합을 만들어지면은 당해년도에 한 사업 내용입니다. 신양 TI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잉크형 분산제를 실험직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현재는 폴리에테르 아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헌츠만사 제품을 어차피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맥솔루션에서 이 헌츠만사 수입되는 폴리에테르 아민을 국산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합성법을 개발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양 TIS가 이제 공정을 만들어서 이제 대량 생산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맥솔루션도 같이 이제 규모를 키워서 아민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NH케미칼은 여기에 이제 가장 최적화된 PAG 원료를 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가 서로 잘 호흡을 하게 되면은 뭔가 큰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합을 설립해서 기대 효과를 볼 것 같으면은 각 기업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보고 또 국내의 유용성 계면활성제의 어떤 가치 사슬을 구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특화된 분산제 기술조합으로 발전해 보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화학연 연합동조합에 대한 소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